이제 장 마감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현재 양시장 지수 분위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낙폭이 좀 만회되는 모습입니다. 동시호가 구간대에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장 마치기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2370선대였는데 지금 동시호가 구간은 2380선 라인 중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수인지 아니면 막판 동시호가 구간에 매도 물량을 좀 빠르게 줄이는 것인지는 이제 1, 2분 후면 또 확인이 되겠죠. 현재 0.66% 마이너스권이고요. 그래서 2386.03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고가와 저가 딱 그 중간에서 오늘장 종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마이너스권 그리고 낙폭이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넘게 밀리고요. 코스닥은 동시호가 때 이런 흐름 없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저점 부근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1.47% 하락하면서 770선을 내주며 769.93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양시장 나란히 3거래일 연속된 하락으로 이번 주 수목금 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도 좀 지치고 피로하셨죠? 계속 시장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니까 어디에서 좀 기쁨을 찾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도 하실 텐데요. 개별 종목군에서 또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흐름 타고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도 마이너스권을 보여줬는데 아시아 증시 흐름 전반을 보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우리뿐 아니라요.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흐름이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돈줄을 죄는 기조 이런 흐름 속에서 아시아 증시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증시도 전체적으로 경기도나 우려감에 약세 흐름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일본 증시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1% 정도 하락했습니다. 300엔 넘게 밀려 내려갔습니다. 1.11% 하락한 27,567.65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최근 들어서 이 갭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직전 저점까지 밀려 내려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간 기준 저점 부근까지 일본도 갔는데요. 박스권 하단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지지력 테스트 구간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어제도 안 좋더니 오늘도 별로 안 좋습니다. 중국 증시 사실 경제지표는 괜찮았거든요. 오늘 오전에 발표됐던 고정자산 투자나 산업생산, 소매판매 모두 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 중국 증시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낙폭이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 기준으로는 거의 2%에 육박하는 하락세에 뛰고 있는 건데요. 3,200선에서 중국 증시는 최근 멀어지고 나서는 좀 아래쪽으로 빠르게 방향이 잡힙니다. 3,137.96포인트, 현재는 1.93%의 큰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 쪽도 2%에 육박하는 하락세 1.93%가량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환율이 좀 문제네요. 위안화 약세 때문에 지금 증시가 밀리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화 워낙에 또 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신흥국 통화여서 우리 증시도 이 부분 꾸준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율로 넘어가 볼까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이번 주 가파른 상승 움직임이 이어졌죠. 오늘까지도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막판에 좀 바뀌었습니다. 네. 환율 그래프가 상당히 기이합니다.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장중에는 1,390원대 중반에서 거의 변동성 없이 움직이다가 장 마감 한 10분여를 앞두고서 갑자기 하락으로 돌아서 오늘 장에서 결국엔 하락 마감됐습니다. 환율 차트 보시면은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싶으실 텐데요. 장중에 1,400원 가는 거 아니야 싶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고점이 1,399원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종가상으로 5원 70전 하락입니다. 1,388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정도의 가파른 하락의 그래프면은 뭔가 구두 개입이라든지 이때 순간적으로 수급적인 이슈가 발생하든지 이럴 텐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럼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다음 주 연준의 FOMC 발표를 앞두고 오늘 국내 시장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되었는데요. 어제와 다르게 조금 더 확실한 하락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장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79% 정도 하락했고요. 19포인트 내려서 2,382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조금씩 낙폭을 더 키워가는데요. 2380선은 지켜주려는 움직임도 보였지만 결국 2371포인트에서 저점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이후 들어서 막판에 추가 상승세 보이긴 했는데요. 2380포인트는 지켜주면서 2382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세에 이어졌는데요. 외국인이 463억 정도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 가장 큰 폭으로 팔았는데요. 4,093억 정도 매도세에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개인 쪽에서는 순 매수했습니다. 4,461억 정도 매수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금속 광물 섹터가 3% 넘게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화학업종이 국제유가 하락세에 약세 흐름 연출됐고요. 2.46% 정도 내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전기가스 업종도 2% 정도 하락하면서 부진한 흐름 보였고요. 철강금속 섹터가 조선 기자재 업종들 그리고 대형 철강주들 위주 약세 보이면서 1.7% 가까이 내렸습니다. 이어서 기계 섹터도 1.3%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승했던 업종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섬유유복 섹터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1.3% 넘게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FNF가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업종 상승을 켜고 마감했고요. 통신 섹터가 1.25% 정도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음식료품 섹터, 식료품 가격 인상 전망 나오면서 0.4% 정도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우려 이어지면서 외국인들 순 매도세 들어왔었는데요. 장 막판 들어서 삼성전자가 강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0.36% 정도로 강보합권에 거래 마쳤고요. 56,2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0.87% 정도 약세 흐름 보였고요. 91,2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외국인들이 매도세 들어오면서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고요. 0.98% 정도 내리면서 50만 6천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대로 LG화학은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세 연출됐습니다. 3.5% 내렸고요. 63만 5천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최근에 탄력이 좋았던 삼성 SDI 역시 오늘 하락으로 전환했는데요. 2% 넘게 내리면서 60만 2천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들은 오늘 강달러에 상승했는데요. 현대차가 1.52% 정도 올렸고요. 20만 1,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기아 역시 1.4% 가까이 올렸습니다. 8만 1,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22만 원 선까지 무너졌었는데요. 장 마감에는 22만 원 지켜주면서 2.44% 정도 하락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도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0.74% 정도 내렸고요. 66,900원 터치하고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철강주가 강했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침수 피해 입었던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복구가 조금 더 지연될 거란 전망에 오늘 철강주들 반사수에 입었는데요. 철강 제품 공급에 이어서 철강 가격 인상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포항제철소 완전 정상화까지 최대 6개월 이상 걸릴 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오늘 중소형 철강주들 강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이스텔이 16% 가까이 올렸습니다. 5,080원에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문배철강이 0.9% 정도로 음봉 전환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조일알미늄 역시 5.8% 넘게 올렸고요. 이어서 황금ST와 동국제강, 대한제강까지 탄력 강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백광산업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생산 공정 과정 중에 불순물 제거를 위해서 가성소다가 필요하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따라서 국내 양극재 제조사들의 생산력 급증에 동반해서 가성소다 생산 기업의 실적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백광산업이 가성소다 제조업체로 알려지면서 오늘 상승했는데요. 5.6% 넘게 올리면서 4,86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1.45% 정도 하락했고요. 11포인트 내려서 770포인트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약세로 출발했는데요. 연이은 하락세 이어지면서 저점 계속 내려왔습니다. 네, 770선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막판에 다시 낙폭 줄여가면서 760선까지 내려갔던 지수는 770포인트 회복하고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세 나왔고요. 외국인 쪽에서 921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 조금 덜 팔았습니다. 427억 매도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개인 쪽에서 홀로 1,408억 매수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가장 먼저 2차전지 소재주에서 6거래일 연속 상승불 켰던 에코프로 역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3.09% 하락하면서 14만 1,0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내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3.76% 내린 99,7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LNF는 장중에 상승불 켜기도 했는데요. 막판에 다시 하락하면서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22만 8,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에 하락했습니다. 2% 넘게 하락했고요. 6만 7,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HLB는 과대 낙폭에 대한 매수세가 장중에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에 낙폭이 다시 커지면서 1.3% 가까이 하락하면서 4만 2천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모두 약세로 마쳤는데요. 카카오게임즈가 1.1% 가까이 하락하면서 48,600원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펄어비스는 2.35% 정도 하락했고요. 54,0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행주 소식인데요. 일본 정부가 이번 10월을 목표로 외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및 개인 자유여행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국내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였던 만큼 출국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여행주들 오늘 탄력 강했습니다. 참좋은 여행이 가장 큰 폭으로 올리면서 5.8% 넘게 상승했습니다. 11,750원에 장 마쳤고요. 다음으로 모두투어 역시 4.7% 올리면서 18,950원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레드캡 투어 또한 1.6% 넘게 올리면서 21,750원에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애플페이 관련주 소식입니다. 어제 애플이 국내 이용 약관에 애플페이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오늘 상승 탄력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 기존의 애플페이 결제 인프라 관련주로 알려졌던 종목들은 하락했고요. 반대로 새로운 종목들 상승에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전자인증서 기업으로 알려진 한국전자인증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17% 올리면서 7,02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티머니의 주요 주주로 알려진 에이텍TN이 애플페이와 교통카드 연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소식에 기대감 받으면서 5.6% 가까이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대로 KG 이니시스와 나이스정보통신, 이루온 같은 기존에 상승했던 종목들은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